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녕하세요, 황지윤입니다. 봄바람이 날리고 흩날리는 벚꽃잎이 이 노래 다들 아시죠? 아유, 네. 이맘때쯤 되면 다 같이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인데요. 벚꽃 피는 봄이 되면서 전국 곳곳마다 축제들이 한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축제들이 마련돼 있고 또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지 오늘 사생결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문체부에서 공개한 계획에 보면 네. 우리 2023년도에 전국 지역 축제가 총 1,129건입니다. 네. 이 중에서 예산이 한 8,914억. 이 중에서 우리 경북에서 총 85건에 예산은 한 295억 원. 이 중에서 봄철 축제가 21건에 98억 원 정도가 되죠. 경상북도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규모는 극히 작죠. 이 프로테이지가 지금 3.31%니까. 사실 의성 산수유 나무는 천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3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10만 가구가 지금 그렇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관광 자원이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데가 사실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의성 산수유 축제는 정말 그 미래지향적으로 상당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축제다. 안동국제 페스티벌이라는 이 축제가 지금까지 명성을 얻기에는 민속축제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예산을 민속축제와 안동국제 탈춤하고 당초에 이 작년에도 분리해서 세워놨더라고요. 네. 안동시에서도 지금까지 합쳐서 운영을 해온 것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훨씬 컸기 때문에 운영을 해왔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원래 이제 뭐 봄축제를 분리해서 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안동국제 탈춤이 가지고 있는 위상의 문제 또 민속축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따라야 되고 사실 이게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축제가 남발되는 사례는 지금 전국 단위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도구화 이러다 보니까 사실 깊은 고민 없이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 성공한 축제들이 흔치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안동에서 축제에 대한 치밀한 계획 없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우려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선비문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컨텐츠가 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안동 영주가 붙어서 이렇게 하면은 관광객들의 유치하는데 사실 양쪽이 다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과이불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그 2022년도에 우리 교수님들이 추천한 사자성어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수많은 축제들이 평가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공개를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문제점들 투명하게 공개하고 바로잡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그 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축제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뜻에서 가위불개라는 사자성어를 정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이 민속축제도 한번 저희가 나중에 평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산수유 축제 또 벚꽃 축제와 함께 대표적인 지역의 봄꽃 축제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영주 소백산 철쭉제인데요. 그동안 영주시에서는 철쭉 묘목을 옮겨 심는 등 이 자생지 복원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다고요. 네, 고지대에 있는 철쭉꽃의 종자를 채취해서 저지대에서도 많이 그 철쭉꽃을 감상할 수 있는 활동들을 우리 영주시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철쭉꽃 복원의 기술은 영주시의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소백산 철쭉제 장관입니다. 근데 소백산 면적이 경상북도가 약 51%를 차지하는 166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권 지역은 단양 소백산 철쭉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참여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영주시에서 개최하는 소백산 철쭉제의 예상 규모와 단양군의 예상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1억 8천, 단양군은 4억 8천 정도가 되고 또 축제의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영주시에서는 등산 유지의 이 축제를 단양군은 사실은 이게 뭐 다양한 체험 행사, 공연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축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방문객들 수가 훨씬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사실 축제 중에서 그 축제의 본질을 잘 지키고 있는 게 영주의 소백산 철쭉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원인이 왜 그런가 해서 저도 이게 포털 사이트에 소백산 철쭉제를 쳐봤어요. 단양은 199개, 영주는 144개. 그러니까 약 한 27.5%가 영주 소백산 철쭉제로 뜨지 않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안타깝죠. 이번 소백산 철쭉의 개화 시기는 우리 소백산 철쭉제를 하는 5월 27일부터 28일이 개화가 딱 되어서 만개를 한다는 첩보를 구하시는. 예, 첩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축제 장소도 소백산 일원이 아니라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시내 일원하고 같이 해서 개최를 한다고 하니 오시면 제가 소백산 막걸리의 파전 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 네. 진심이 너무 묻어나와서. 아니 이게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제가 아는 소백산은 영주 소백산이거든요. 아,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봉에 이렇게 쭉 이렇게 철쭉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 풍성한 먹거리와 또 풍성한 어떤 그 즐길거리들이 준비돼야 아마 이렇게 영주로 조금 더 유인할 거 있지 않을까 이런 그거 생각이 원래 네.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단양 면적으로 많이 이렇게 행정구역이 들어가는 데는 연화봉이고 영주 쪽으로 들어오는 행정 면적은 비료봉 쪽인데 비료봉 정상은 철쭉꽃이 자연 발화가 아주 잘 된대요. 근데 상대적으로 단양군 쪽의 연화봉은 자연 이식을 해서 네네. 심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 쪽으로 방문하시면 나고 그리고 소백산이 영주 쪽이 앞산이에요. 중요하죠. 예. 네네네. 산을 올라도 앞산을 올라야 되고 가급적 정문으로 가자. 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소백산 철쭉제는 정말 준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야, 이야기 듣고 보니까 영주 선비축제 네. 시기를 요 소백산 철쭉제와 좀 맞추면 비슷하게.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단양 가는 대신에 야 영주에 가면 두 개를 한 번에 한꺼번에 볼 수 있어. 요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주 굿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 네, 네, 훨씬 정말 좋은 좋네요. 거예요. 예. 네네네. 박수. 아유,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영주 선비문화축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지난 2월에 영주 선비문화축제가 경상북도 지정축제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지정축제, 이게 어떤 건가요? 경북을 대표하는 내실 있고 관심도가 높은 지역의 축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최우수 축제가 2개고 선비문화축제는 우수 축제. 원래 특이한 거는 경상북도에서 미색축제라고 해서 작지만 뭐 아름다운 뭐 이런 축제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 축제에 대해서 예산 지원도 조금 되고 있는데 최우수 축제를 지속적인 이 행정적, 재정적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우수 축제를 또 최우수 축제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최우수 축제를 좀 숫자를 조금 늘려가는 게 우리 경상북도의 이게 관광 발전이 될 수가 있는데 해당되지 않은 축제들을 다른 이유로 인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축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도지정 축제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지정 축제만큼은 경상북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부에서도 2020년도에 이 시스템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1년에 하는 거를 균등한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2년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또 뭐 예비 축제라고 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학계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도움을 주는 어떤 이런 시스템 제도가 바뀌었는데 경상북도 지정축제의 평가 시스템이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서 개선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준비된 영주 선비문화축제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죠. 영주시는 선비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선비의 도시를 표방하는 선비문화축제는 우리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이 잘 담긴 상징화된 저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준비한 축제 내용 중에서 보면은 원래 특별하게 이제 바뀌는 거는 이제 거리 퍼레이드. 그 외에 우리 이제 현대 생활에서 이제 그 전통 문화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공연, 체험,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번 저희들 이게 선비문화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선비 세상이 이게 한 1,700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관광객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어떤 그런 지금 운영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축제를 통해서 저는 선비 세상도 전국적으로 좀 널리 알리고 또 영주가 선비의 도시라는 것을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선비문화축제는 민속축제를 안동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영주시가 각광받는 그런 선비문화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예천 활축제의 프로그램을 봤을 때 정말 괜찮다 이 느낌을 받았어요. 활을 활용한 체험 행사, 문화 행사 거의 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주 선비문화축제 대신에 예천으로 영주로 오시고 이게 지금 아까 영주로 우리 오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영주는 이번 선비문화축제는 준비잖아요. 네네.
오랜 기간 동안의 철저한 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놓는 이 축제가 성공할 확률이 높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선미문화축제의 용역 대행사를 공고 일자가 3월 20일 날 올렸어요. 불과 며칠 전에. 그리고 이게 계약을 제가 3월 23일 날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었죠. 아직까지 용역의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선미문화축제의 디테일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소개드릴 수 없는 이제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 저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랑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럼요. 중재 역할을 하는 경상북도에서 네네. 이렇게 인근 시군이 이러이러한 주제를 같이 여니까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이걸 받아들이면 경상북도에서 파격적인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 같이 시군에서도 고민도 하고 경상북도에서도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을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외나무 다리 축제. 미색 축제로. 예, 미술축제로 지정됐는데 사실 자발적으로 관광객을 유입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부석사가 가장 많긴 많지만 무섬 외나무 다리가 엄청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 스타거든요. 예. SNS에. 예. 사실은 저도 영주 하면은 무섬마을을 제일 먼저 갔었거든요. 사진이나 이미지 자체가 주는 게 영주 같지 않은 곳이기도 예. 하고요. 한 컷의 사진이 주는 효과가 너무 커서 그러면 댐 철거를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 무서운 외나무 다리가 지금 물이 없어져가지고 예전 모습을 못 보이고 있어서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장점들을 우리 무섬 외나무 다리 축제도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북도 최우수 지정축제는 무섬 외나무 다리 축제가 될 겁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4년 최우수. 네. 저는 축제를 정치 도구화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깊게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의 의전을 보면 시장님이 오지 않으면 군수님이 오지 않으면 그 개막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축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 두 가지의 축제는 완전 상반되는 거죠. 하나는 정치 도구와 하나는 꼭 필요한 정치. 우리가 어떤 축제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명확한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가수 공연도 크고 작은 행사에 약 한 30%가 축가 공연. 축제 기간이 되면 부자 되는 사람들은 한 사람입니다. 가수들. 뭐 요즘 어느 지역 있는 간에 반려견 키우는 인구수가 워낙 증가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역의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